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밝게 타올랐던 광화문 광장의 1,700만 촛불. 사상 최대 규모로 촛불을 든 국민들.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했다. 촛불 시민혁명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1,700만 국민의 대표. 국민주권 시대 정책 현장 속으로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다. 퇴진행동 공동대변인 출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 속으로 세상을 바꾸는 촛불의 힘을 믿는다. 국민이 승리했다.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출신 인권활동가 박진. 촛불 시민혁명의 주축 국민 대표로 국민주권시대 정책 현장 속으로를 책임진다. 안녕하세요. 나라다운 나라. 이게 나라다를 만들어가는 국민 주권 시대 정책 현장 속으로 안진걸이고요. 박진입니다. 수없이 많은 촛불 국민들이 이곳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웠었는데요. 어느덧 1년이 더 지나고 이곳의 시선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실장님은 어떠세요? 네. 이 광장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나라냐라는 그런 분노와 울분으로 모였었는데요. 그런데 그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1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났는데요.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탄생도 했고 또 우리 촛불 국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반영해서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됐고 잘 실현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국민 주권 시대 정책 현장 속으로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정책 속에 반영하기 위해 그 현장을 찾아다니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소개하고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전달된 목소리가 정부 정책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감시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정책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촉진도 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부 정책에 개입하고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하지요. 예, 특히 우리 국민들 생활에 직결된 중요한 정책 의제들은 이제 국민들에게 여쭤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공론화위원회가 바로 그것인데요. 네, 맞습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제도입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가장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논쟁이 뜨거운 이슈들에서 우리 국민들의 가장 또 중요한 정책 이슈들을 모아서 국민을 직접 참여해서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그 공론화의 현장, 그 첫 번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월평공원이라는 이름의 이곳은 최근 몇 년간 대전 시민들 사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바로 공원 개발 문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로 나뉜 것인데요. 이게 이제 월평공원인데 지주협의회니까 이게 출입금지 이렇게 해놨잖아요. 개인 사유지라고. 이거 봐봐. 이 위쪽으로 다 공원이에요. 월평공원. 앞으로 이걸 개발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개발을 하고 하면 이게 이제 월평공원이 다 돼버리는 거야. 이곳이 문제가 된 건 도시공원 일몰제의 해제 때문입니다. 개인 소유였던 월평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그동안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이 되면 공원 부지는 사유지로 인정되고 개인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사유재산을 법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해놨으니까 2020년 7월 1일이면 이 일문제가 해제되니까 해제되기 전에 얼른 대전시에서 이걸 수용을 하던가 하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일몰제를 앞두고 대전시는 도시공원을 민간업체에 맡겨 공원 일부에 공동주택 등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하고
나머지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도기종 씨는 사유지가 되면 공원 전체가 개발될 수 있으니 그 전에 일부인 30%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지키는 방법을 주장하는 건데요. 여기다 생활체육관도 줘달라고 하고 도시형 공원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럼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도 어떤 때는 교통이 복잡할 때가 정체될 때가 있는데 그럼 대전시에다가 저는 그럼 이 다음에 교통 문제도 해결해달라. 월평공원은 도심 지역 가까이에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대전시의 허파라고도 불립니다. 140만 제곱미터 규모의 월평공원. 그중 30%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한다는 것인데요. 현재는 대전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월평공원의 공기와 물, 시원한 나무 그늘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어류와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같은 조류까지 다양한 생태계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굳이 훼손하고 해치면서까지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한 895억이잖아요. 자연 환경 훼손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건설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 민간 특례 사업이라는 것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건설업자들의 아파트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실제 저 산이 중요하다면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토지를 매입하면 돼요, 사유지를. 월평공원의 개발을 둘러싼 대립은 몇 년째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150만 대전 시민의 허파고 지금 이러한 환경적인 재난 속에서 저걸 지켜야 되는 것이지 저걸 찬반을 놓고서 저기다 아파트 질 거냐 말 거냐 하는 얘기는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 그냥 무조건 아파트 여기다 대단지 아파트 들어서는 거 그거 하나만 갖고만 반대를 하는 것은 저는 무책임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 문제의 골머리를 알아온 대전시는 최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결론 내리는 공론화를 통해 이 오랜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쉽게 합의되지 않은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른 공론화. 대체 이 공론화가 뭐기에 이렇게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걸까요? 공론화라는 것은 단순히 참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참여하는 분들을 비로소 의사결정의 파트너로서 대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의사결정의 파트너로서 대우함으로써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함께하는 국정을 실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전국적인 규모의 공론화가 두 차례 치러졌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와 대입제도 개편이 그것인데요. 공론화는 국민을 대표하는 일반인 의사결정단을 선정한 뒤 의제와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학습과 토론을 통해 충분히 갖추고 의견 합의에 나아갑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그동안 전문가들 중심으로 논의됐던 원자력 이슈를 국민들과 밀접한 생활 이슈로 끌어내린 것인데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국민 목소리가 반영된 참여형 정책 과정이었습니다. 민의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민심을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이야기 속에서 뭔가 진짜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될 방향성이랄지 이런 거를 찾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시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도 저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거든요. 공론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이 공론화가 참 좋은 건 정말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우리 국민들이 참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공론화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반영이 되고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과정도 투명하게 모두에게 공개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무엇보다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시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처음 출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숙한 모습들로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로 주목할 만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공론화위원회가 사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하기 쉽지 않은데 많은 국민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다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을 하고 결정한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했을 텐데 요즘은 여러 현안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자 이런 제안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론화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은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주택가. 서윤아. 아빠 김태용 씨가 퇴근하는 시간. 아이들이 달려와 반겨줍니다. 일하면서 쌓였던 피로를 단번에 풀어주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미소. 김서윤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요? 블럭놀이. 아 블럭놀이. 김태용 씨는 얼마 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시민 참여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사실 5살, 4살 아이를 키우는 태용 씨에게 대입은 남의 일이었습니다. 가벼운 호기심으로 참여한 공론화.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여기 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해서 뭔가를 만들고 온 거야. 2박 3일간의 마지막 수기 과정을 마치고 받은 위촉장. 태용 씨가 대입 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며 결론 내린 지난 시간의 증거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학부모들이 발제 자료를 심각하게 들여다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부모님과 함께 토론회장을 찾았습니다. 국민들이 대입 제도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며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연령, 직업은 물론 저마다의 사연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의견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 보통 사람 김태용 씨에게는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내 주장도 내뱉고 타인의 얘기도 많이 듣게 되고 그러니까 내 생각도 많이 바뀌고 다른 사람 생각도 많이 바꿀 수 있게 내가 변론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공론화가 진행될수록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교육 정책을 정한다는 책임감과 뿌듯함으로 주경야독을 하면서도 힘든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용 씨와 시민 참여단의 의견이 모여 마침내 2022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 학생부 위주 전형의 지속적인 확대에 제동을 걸고 수능 위주 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을 때 정작 태용 씨에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었는데요. 뭐 내 의견이 뭐가 중요하겠어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렇게 참여하고 나서 보니까 나 하나 그 개인 하나하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공론화 과정이 또 저에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맞닥뜨렸을 때는 서스럼 없이 한 번 더 참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국민의 참여와 합의로 이루어지는 공론화 과정은 이해관계를 떠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소통하며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고리 오리코기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주제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원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알지 못하는 좀 어려운 주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의견을 좀 공유할 수 있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수기라고 하거든요. 신고리 공론화 당시 2박 3일의 수기가 진행될수록 시민 참여단의 입장이 점차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단 유보가 줄고 자신의 의견이 확실해질수록 상대방 의견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높아진 건데요. 좀 쇼가 아니냐, 그리고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 그 상호 생각을 나누는 것들이 가능할까? 토의가 우리가 흔히 했던 그 것처럼 그냥
말싸움으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어떤 그런 수기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이 장점들 또 자기 생각이 변화된다는 장점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수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참여단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결론을 존중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 거의 압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수기 과정을 같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서로 갖게 되어졌던 신뢰, 수기의 어떤 결실, 수기의 어떤 중요한 어떤 교훈과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갈등과 정책 결정의 문제. 과연 공론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책을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주권자인 시민에게 살펴봐 달라라고 하는 거니까 정책 기반자들로서도 굉장히 어떤 정책으로 가든지 든든한 주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4년에 한 번씩이나 투표하는 때 외에는 우리가 주권자라는 걸 주권자라고 책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 주권자인가 의문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일상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늘 을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걸 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구나 이거를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할 겁니다. 촛불의 광장이 일상의 광장으로 더 많이 확대되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계기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특히 정부에서도 이렇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평소에도 공론화위원회 또 이렇게 많은 공들이 참여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방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 각 지역마다 사실은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고 도서관이나 공원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언제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자체하고 같이 토론하고 또 추진해 간다면 훨씬 더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공론화에 계속 보완돼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공론화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비판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초반이긴 하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공론화위원회 그런 목소리를 수용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 이후 1년이 되어가는 지금 떠들썩했던 울산 울주군의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재개된 공사 현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공론화 기간 동안 멈춰져 있던 기계와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 현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공론화의 바람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지 오래지만 주민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원전이 완성되면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주민들.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예약 손님 있나? 오늘 금요일이라서 문제는 아, 큰일 났네. 금요일은 물건이잖아요. 손님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손목락 씨도 원전 공사 중단 소식에 크게 반발했다는데요.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공론화 자체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불신도 좀 컸고 또 그 공론화 자체를 통해서 이 짧은 기간 내에 결정을 한다는 게 우린 근 30년 동안 원전 주변 지역에 있어가지고 이런 애환을 충분히 이 공론화에 전달하고 싶고 또 참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3개월의 기간 동안 또 특정 전 국민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과연 우리 입장이 전달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있었고. 사실 공론화 이전부터 원전을 둘러싼 갈등과 해묵은 감정은 한두 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해결 못한 문제를 공론화로 해결한다니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오늘 좀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공론화는 원전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기, 토론을 거쳐 스스로 국민적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주민들은 반대했던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며 알게 된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 밖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생각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공론화 결과가 주민들의 일상을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건설 재개에 대한 안전성 강화. 아무래도 뭐 공론화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우려했던 그 안전 건설, 안전 운영 이런 부분에서 그 정부에서 주문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 또 공개를 통해서 주민들을 안심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울산 또 여타 부산 쪽에 계시는 분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뭐 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문자로서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공론화가 보완 조치로 제안한 원전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건데요. 모든 안전 점검 결과는 주민들에게 문자로 바로바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에서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방사성 측정기기. 바람에 날리는 분진을 필터로 채취해 방사선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저희가 일주일마다 새로 필터를 교체를 하는데 교체하고 난 다음 지난 시간이고 이게 지금 채취된 볼륨 그러니까 부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저희가 정상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을 돌면서 방사선을 체크하는 것도 그중 하나. 주변 토양과 해수를 채취해 방사선 양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물 샐 틈 없는 안전 점검입니다. 공론화를 거치며 달라진 건 안전 점검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은 공론화에 대해 비로소 납득을 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빨리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좀 다 안 좋게 주위의 사람들이 원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공론화를 한다고 이래 했을 때 이제는 원전을 진짜 튼튼하게 짓겠구나 이렇게 딱 유구동성으로 딱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론화하는 것을 별로 신뢰가 안 갔으니까 믿음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공론화에서 이게 재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였었죠.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인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자체적으로도 많이 또 숨기기도 하고 또 축소하기도 하고 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더 이제 한수원에서는 원전에서는 더 이렇게 이제 숨길 필요 없이 모든 걸 공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많이 열렸고 또 정부에서도 공론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다룸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도 정말 막연하게 생각하던 그런 불안감 있냐 아니면 정말 운전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적인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첨예한 갈등으로 실행되지 못하던 정책들이 광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며 정부와 소통하는 계기 공론화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시대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우리 국민들은 만약에 또다시 이상한 정부가 들어서서 독재나 독선을 일삼는다면 이곳 광장으로 또 다 같이 모여드실 겁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 결정 과정, 또 지자체 의사 결정 과정이 있을 때마다 모두 광장에 모여 드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정책이나 지역 공동체 이슈에 대하여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국내에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직접 정책 참여하고 정책 결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와 정부가 우리 시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되겠죠. 다음 이 시간에도 국가와 정부가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는 현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정말 제대로 계승하자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주장도 하고 감시도 하고 촉진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어색할 수도 있고 미숙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들만 너그러이 봐주신다면 좋은 방송으로 또 좋은 정책의 반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색해요. 많이 미숙해서 보시기에 어떠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좀 많이 미숙하고 부족한 게 많을 건데요. 또 우리 스태프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시니까 앞으로는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